전문가들은 이렇게 보고 있다. 출입은행에서 이제 자본급 증액 관련법 국회 통과가 이제 국내 방산업체들의 날개를 달아줄 거다. 그래서 이게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증액이 됐기 때문에 방산업체들에는 더욱더 긍정적인 환경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방산주 주가에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기로 했던 종목이 여기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오늘은 K방산주,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4월에 반드시 집중해야 될 이 종목에 대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언제 매수하면 좋을지, 또 왜 봐야 되는지, 왜 이 종목이 좋은지 오늘 설명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채널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정보, 영상 바로바로 받아가실 분들은 알림 설정까지 설정해 주시고 그때그때 바로바로 영상 업로드되면 바로바로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썸네일로 가져온 게 이거죠. K방산주 4월에는 이 종목만 올라갑니다. 당연히 이 종목만 올라가진 않겠죠. 방산주들이 다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올라가겠죠. 하지만 이렇게 썸네일을 가져온 것은 4월에는 이 종목이 여러 방산주 가운데 가장 강하게 움직일만 하기 때문에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영상 마지막 설명 마무리 부분에 언제 이 종목을 매수하면 좋을지 바로 설명드릴 거니까, 정확히 설명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꼭 설명 다 들으셔야 됩니다. 먼저 시장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죠. 시장이 지금까지 쭉 올라오면서 마땅한 조정이 나오지 않았는데 코스닥이 먼저 조정을 강하게 받아주고 코스피까지 오늘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체적으로 시장 어떤 종목을 매수하든 간에 한 일주일, 2주일은 조정을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걸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이 방산주도 매수를 언제 하면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이러한 시장에 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고려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이 눌리는 이유 이거죠. 연중 최고치 찍은 미국 국채금리, 금리나 멀어지나 라는 이유로 이렇게 시장이 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금리 인하 어찌됐던 올해에 금리 인하 됩니다. 금리 인하 돼요. 그래서 이런 이슈로 시장이 찍어 눌린다 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 10년 국채 금리를 보시면 최근에 급격하게 치솟아 오른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렇다고 금리가 올라갔다고 그래서 시장이 찍어 눌리기엔 이미 이전부터 이게 막 하락세를 타던 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금리 올라왔다고, 미국채, 장기국채 금리 올라왔다고 시장이 찍어 눌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오히려 좋은 기회가 올 거다 라는 거.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2주 동안은 한번 조정을 기다리고 더 좋은 가격을 노려봐야 된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 차트도 가져왔는데, 달러 인덱스도 2021년, 2022년 쭉 달러 강세를 가리키다가 이제는 횡보 후에 다시 방향을 준비하고 있죠. 단기적으로는 달러가 조금 더 강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당연히 시장의 조정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일시적인 현상이다. 어차피 올해 금리 인하 나온다 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장 조정 나온다고 막 걱정하고 계실 텐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방산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산주, 원전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수은법 개정이라는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죠. 수은법 내용 간단히 살펴보시면 이제 방산업계가 30조 원 규모의 폴란드 2차 실행계약 협상의 속도를 낼 전망이다. 어떻게? 이 수은법 개정으로 인해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방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방위산업 업체들과 대규모 무기계약을 체결한 폴란드에 이제 시중은행들이 10조 원 규모의 추가 대출을 지원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웃긴 게, 우리가 무기를 내다 파는데 폴란드에서 먼저 대금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수출입은행에서 먼저 대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폴란드가 그 돈을 갚는 형태로 계약이 진행이 돼요. 그런데 원래 기존에는 한도가 15조 원 규모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10조 원을 추가를 해서 25조 원까지 지원을 한다라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폴란드로 수출이 되는 계약이 체결되는 게 이제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속도를 낼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기사에 더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린다. 수은법 개정안 의결했고 이제 본회의도 통과를 했습니다. 근데 다가오는 2차 계약이 30조 원 규모예요. 30조 원.
5조가 부족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중은행이 여력을 못해 이제 폴란드의 계약 불확실성을 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중은행이 5조 원을 추가로 지원을 하게끔 해서 이 계약 체결이 무리 없이 진행이 되게끔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 주요 방산 업체들이 이런 수은법 개정 그리고 본회의 통과로 인해서 이러한 납품이 이제 원만하게 원활하게 진행이 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부 지원 아래서 방산 업체들이 수혜를 받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방산주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내용, 이제 요약한 내용입니다. 요약. 이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다 요약을 하면 이거예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고 있다. 수출입은행에서 이제 자본급 증액 관련법 국회 통과가 이제 국내 방산업체들의 날개를 달아줄 거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증액이 됐기 때문에 방산업체들에는 더욱더 긍정적인 환경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방산주 주가에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포인트가 하나 나와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기로 했던 종목이 여기 나옵니다. 자, 당장 폴란드에 20조 원가량의 2차 수출 물량을 보유한 현대로템이 이번 수은법 개정의 직접적 수혜 기업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금액의 수출 물량을 가지고 있는 현대로템이 이제 수은법 개정으로 15조 원에서 25조 원, 거기에 시중은행 지원으로 5조 원 추가해서 30조 원의 여력이 생겼죠. 그래서 이번에 폴란드 20조 원가량의 수출 물량이 문제없이 이제 다 수출이 될 거다, 계약이 될 거다 라는 기대가 이 현대로템을 최대 수혜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 2차 계약 대규모 체결 5년간 고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20조 원가량의 2차 수출 물량을 토대로 연간 매출이 3, 4조 원, 향후 5년간 연간 매출이 3, 4조 원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이로 인해서 4천억에서 5천억 원씩 추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계약 시점이 아까 수은법 개정 통과되고 2분기로 계약 시점이 기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러시아가 지금 2개의 전차군을 신규 편성하고 동원령을 선포하는 등 여름 공세를 준비하고 있는 부분에 따라서 유럽권 국가들이 이런 식의 방산, 전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수입을 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선 수출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방산업체들에게는 무조건적으로 수혜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방산주 주가에는 더욱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로템, 옛날부터 이 종목 아시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그냥 방산이 메인이던 기업이 아닙니다. 원래는 이렇게 레일 솔루션이라고 해서 철도 쪽으로도 매출이 제법 발생을 하는 기업이었어요. 하지만 2021년, 2년, 3년을 거듭하면서 방산 쪽 매출을 보시면 디펜스 솔루션 부분이 이게 다 방산입니다. 방산 쪽 매출을 보시면 23년까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이제는 철도 쪽 매출을 뛰어넘기 시작했죠. 이제 현대로템은 철도주 아닙니다. 방산주로 완전히 다시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실적 기반 그리고 방산 기대감 또 시장에 이제 대형주들의 수급이 몰리고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외국인들이 시장 대형주를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기대감들이 이제 매매 동향에 드러나고 있죠. 외국인들 미친 듯이 순매수 들어왔습니다. 시장 조정으로 인해서 소폭 매도가 오늘은 찍히고 있지만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수를 들어왔고요. 여기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연기금까지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연기금 특성상 연기금은 하루 이틀 보유하고 매도를 하는 쪽이 아닙니다. 종목의 상승 랠리를 쭉쭉쭉 랠리를 주도를 하면서 이 종목의 주가를 견인하는 주체가 바로 연기금이에요. 이 외국인과 연기금이 양쪽에서 이렇게 다 매수를 받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시장 조정만 해소되면 2차 폭등 랠리가 시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매수하면 좋냐? 이건 딱 간단합니다. 신고가 4250원 돌파하는 순간부터 그냥 매수 관점으로 푹푹푹 찍어 누르면 됩니다. 그냥 10% 물릴 각오하고 들어가서 30% 40%의 랠리를 탈 수 있는 구간이 바로 4250원이라는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순간부터겠죠. 즉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 시장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서 1, 2주 동안은 시장 조정 한 번은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 조정 소화해내고 나서부터 다시 이제 4250원 고가 돌파하고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할 때 그때가 비로소 상승 랠리에 탑승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맥점
즉 아주 좋은 매수 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 단 한 가지입니다. 어차피 배경 설명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핵심이 이거다라고 배경 설명 드렸던 거고, 이 종목을 대응함에 있어서, 매수함에 있어서는 직전 고점인 4250원 돌파하는 순간부터가 매수 맥점이 될 거고 추세의 시작점이 될 거다. 그래서 현대로템 보고 계시는 분들 혹은 현대로템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4250원 돌파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시면 된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현대로템 그리고 한국 방산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종목 진입 타점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고, 앞서 설명드린 시장 조정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대비하셔서 4월 한 달간 방산 쪽으로도 좋은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설정해 두시면 저희가 매일매일 업로드 드리는 영상들 제때제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